지난 2018년부터 수많은 비디오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사이버펑크 신드롬이 휘몰아쳤습니다. 위쳐 시리즈로 유명한 폴란드의 게임 개발사 CD 프로젝트가 사이버펑크 2077을 제작 중임을 E3에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CD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규모의 오픈월드 멀티플레이어 액션 RPG가 될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모았고, 수많은 유저들과 SF 팬들은 이 게임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아쉽게도 약속했던 출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반복된 연기 끝에 미완성인 모습으로 발매되어 유저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그렇게 시장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만, 수많은 게임 제작자들은 유저들이 한때 사라져버렸던 사이버펑크라는 장르를 여전히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9세대에겐 과거의 대중매체에서 느끼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고, 신세대에겐 복고적인 미학이 매력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왔으니까요. 그 때문에 요즘에는 게임 시장에서 사이버펑크가 일종의 유행 아이템처럼 무자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마천루가 한가득 들어선 거대 도시, 밤거리를 밝게 비추는 네온사인과 조명, 최첨단 기술로 발전한 미래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어두운 디스토피아 사회 등 사이버펑크를 대표하는 각종 설정들은 최근 발매되는 게임들에서 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이 모여 이제는 하나의 장르처럼 정착하고 있고, 게임 판매 플랫폼 스팀에서는 사이버펑크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도대체 사이버펑크가 무엇인지, 게임에서 사이버펑크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는 8,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SF 문학의 하위 장르입니다. 인공신경망을 연구하는 학문인 사이버네틱스와 기존의 체계와 관념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반사회적 정신을 의미하는 펑크가 합쳐져 나온 합성어로, 소설가 브루스 베스키가 1980년에 집필한 소설 사이버펑크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디지털과 정보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성능 AI와 사이보그 등 미래에 등장할 포스트 휴먼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사회의 중추 기술을 독점한 소수에게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핵심 주제로 다룹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소설 유로맨서, 영화 블레이드 러너, 애니메이션 아키라와 공각기동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게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해당 작품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가 시작된 1980년 즈음은 제3의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 혁명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시대적으로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사이버펑크는 이런 배경 속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디지털과 정보기술이 보편화되었을 때 그것들의 폭발적인 발전이 이루어낼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게임 시장은 비디오 게임의 황금기를 끝내버린 아타리 쇼크의 발발로 크게 격변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구잡이로 양산된 저급 비디오 게임이 시장에서 지적되면서 교육과 같은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 게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임사들은 각종 PC게임을 출시하며 새로운 16비트 고성능 컴퓨터에 정착에 가담하였고, 덕분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기술의 보편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사이버펑크와 디지털 게임 모두 미국이 첫 시작을 끊었지만, 엄청난 속도로 고도성장한 일본이 경쟁자로 나타나며 시장을 내어준 것 또한 비슷합니다. 오토모 카츠히로의 애니메이션 아키라는 서구권에서 굉장한 평가를 받으며 사이버펑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듭났고,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패밀리 컴퓨터로 유명한 닌텐도는 아타리 쇼크로 침체된 비디오 게임 시장을 장악하며 지금까지도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밀접한 배경 때문에 1980년대 게임에서는 사이버펑크에 대한 시도도 일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펑크 문학은 SF 뉴웨이브 운동을 거쳐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시도를 통해 발전해 나아갔지만, 게임은 시장이 구성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상업적 목적성이 뚜렷했던 탓에 사이버펑크의 깊고 진한 스토리를 주의 깊게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는 그저 인기를 끌었던 게임 장르들의 사이버펑크의 스킨을 입혀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시스템과 자본을 독식한 거대 기업과 대립하며 해킹이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고 강화된 개조인간과 싸우지만, 그것은 그저 표상적인 의미일 뿐 실제 플레이어가 하는 것이라고는 퍼즐을 풀거나 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사이버펑크 게임들은 주제의 핵심인 포스트 휴머니즘과 반체제적 저항 정신을 대부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토세 소프트웨어의 게임 아키라와 데이터 이스트의 게임 로보캅이 있습니다. 그나마 인터랙티브 픽션 장르를 채용한 코나미의 스네처, 인터플레이 엔터테인먼트의 게임 유로맨서 정도에서 사이버펑크 영화나 소설에서의 서사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이버펑크가 주류 사회로 편입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사이버펑크는 잡지나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점차 표상과 설정만 가져오는 키치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소비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이버펑크 문학은 코어 정신을 잃어버렸다며 스스로 죽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이버펑크를 다룬 게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시간이 흘러 사이버펑크가 대중에게 익숙해진 이유도 있지만 게임의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내포할 수 있도록 성장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제는 가정집에서 흔하게 컴퓨터를 찾아볼 수 있었고 덩달아 게임 시장은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게임 두 형태로 양분되었습니다. 덕분에 컨트롤러 중심의 조작 체계였던 게임은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 중심으로 바뀌었고 게임 플레이의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마우스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포인트 앤 클릭과 1인칭 시뮬레이션 조작은 각각 그래픽 어드벤처와 이머시브 심리라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장르의 게임은 내러톨로지 요소를 적용하기 충분했고 사이버펑크의 서사를 다루기에 적합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강철 하늘 아래서와 시스템 쇼크, 게임 블레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레볼루션 소프트웨어의 1994년 작품 강철 하늘 아래서는 사이버펑크 소재를 참신하게 다룬 그래픽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핵낙진으로 각각의 도시가 뿔뿔이 흩어진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하며 도시를 지배하는 인공지능과 네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통제되는 유니온시티의 사회적 부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사만으로도 썩 괜찮은 사이버펑크 문학에 비견될 수준이지만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며 냉소적인 블랙 코미디를 던지는 청소 로봇과 인공지능, 링크의 유기체라는 불완전한 약점을 통해 지각 있는 기계를 사이버펑크식 게임 서사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훌륭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루킹글래스 스튜디오의 1994년작 시스템 쇼크는 우주정거장 시타드를 배경으로 쇼단이라는 인공지능의 폭주를 막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사적 측면으로는 인공지능 쇼단을 완전한 악역으로 그려내었기 때문에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가치가 왜곡되어 다소 아쉬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게임적 측면으로는 음성 기록을 사용한 스토리텔링과 상하, 전후, 좌우, 삼축 회전과 이동이 가능한 보다 발전된 3D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제한된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을 제공하는 게임 디자인 덕분에 게임의 내러티브 요소를 가장 잘 소화하는 이머시브 심이라는 장르를 정립하였으며 이후 포스트 사이버펑크를 다루는 게임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의 1997년작 게임 블레이드 러너는 사이버펑크 테크누아르의 시각적 묘사를 훌륭하게 완성시키며 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듭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스핀오프 게임입니다. 영화와 거의 동일한 서사를 그리지만 서로 다른 주인공을 배치하고 대화를 통해 영화판의 주인공 릭 데커드를 간접적으로 불러오며 원작의 예우를 다지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영화의 시각적 묘사를 보다 가치 있게 다루기 위해 그래픽 어드벤처에서는 생소한 3D 렌더링과 리얼타임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의 팬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세 가지 게임은 각각 저마다의 사이버펑크 게임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철 하늘 아래서는 게임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시스템 쇼크는 게임 디자인과 장르를, 블레이드 러너는 후속작의 입장과 미디어 믹스 요소를 통해 장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으로 마치고 다음 2부에서 포스트 사이버펑크와 게임에 대해 다루며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